저는 법에 대한 지식이 없는 입장으로서 일반인들이 좋은 변호사를 고르는 게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좋은 변호사를 구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구하는 게 좋을까요? 연수님, 좋은 변호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사기 안 치는 변호사요. 사기 안 치는 변호사, 그거 정말 중요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좋은 변호사란 내 사건에 시간과 관심을 써줄 수 있는 변호사다. 이게 뭐 좋은 학교 나온 것도 중요하고 좋은 회사 로펌 나온 것도 중요해요. 물론 저도 서울대에 나오고 저희 회사에 김현장 나오고 막 그런 분들도 계시고 저도 대형 로펌에 있었지만 학력이 좋다거나 뭐 좋은 회사에 있었다거나 그거 자체가 좋은 변호사를 보장하는 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뢰인 입장에서 변호사를 구해야 될 때 어떤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인지 알 수가 없어. 그런데 나는 아는 변호사가 없어. 그러면 무슨 전세사기 변호사 뭐 이렇게 검색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서 제일 상단에 노출되는 로펌들은 어떤 펌들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자본이 많은 로펌이죠. 맞아요. 정확해요. 사실 네이버에만 쳐도 전세사기 로펌 이렇게 쳐도 상단에 한 열 몇 개가 쫙 뜨거든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진 않을 수 있는데 뭐 클릭 하나당 뭐 10,000원에서 10만 원 정도? 이렇게 클릭을 10번 하면 100만 원을 이제 그 로펌에서 내야 하는 정도의 사실 자리값이거든요. 이 로펌들 중에 새로운 로펌이 들어오면 다른 로펌에서 이거를 클릭을 막 계속 한대요. 그러면 한 번에 막 7만원, 8만원, 10만원. 내야 그러면 되는 거네요. 이제 그 신생 로펌은 광고 시작했다가 그렇게 해서 말라 죽어서 나가는 거죠. 계속 독점을 하는 거네요. 기존에 그런 자본이 있는 그쵸. 회사들이. 그런 이야기 들을 만큼 이렇게 광고가 성행을 하는데 저는 그거 제일 큰 이유가 사람들이 잘 몰라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모를 수밖에 없죠. 이 내 주변에 변호사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광고를 보고 갔을 때 잘 해줄 수 있는 변호사인지 그런 것들은 저는 이제 어려울 수도 있지만 또 판별하는 기준들이 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변호사를 고르려면 딱 세 가지만 보면 된다 하시는 세 가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저는 첫 번째로 개인 전화번호로 소통이 되는 로펌인가. 그러니까 내가 뭐가가 궁금할 때 카톡이든 뭐 이메일이든 이 변호사의 개인 전화번호든 남겼을 때 그 변호사가 답변을 할 수 있는 구조인가. 이걸 좀 먼저 보시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 로펌들 중에서는 변호사의 아예 개인 번호를 아예 공개하지 않고 이제 회사의 대표 번호로만 소통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소통의 어떤 거리감이나 그런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변호사와 나의 거리가 어느 정도로 가까운지 이런 거를 좀 한번 살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저는 이런 부분은 유리하고 이런 부분은 불리하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변호사님이 좋은 변호사님인 것 같아요. 이게 수임에 눈이 멀어서 이거 무조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꼬시는 사람보다는 이런 부분은 뭐 이런 점 때문에 우리가 유리하고 이런 부분은 저런 점 때문에 우리가 불리하긴 하지만 뭐 이런 걸로 이제 커버를 해볼 수 있다든지 그렇게 이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 편이 저는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무조건 이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오히려 걸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의뢰인분들이랑 상담하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변호사님 이거 승소 가능성 몇 프로일까요? 맞아요. 수치를 원하세요. 물론 저는 절대로 100%라고 말씀 안 드리거든요.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생각을 해도 소송이라는 게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러이러한 점은 변수가 생길 수 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너무 의뢰인분이 그냥 그 100%라는 말을 제가 해주기를 너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뭐 다른 변호사님은 100%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해요, 저한테. 뭐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다른 변호사님은 무조건 무죄 나온다고 해서 그 변호사님한테 가려고 합니다라고 이제 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이게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이기는 한데 변호사님들 중에 수임을 그렇게 유도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 대표님이랑 얘기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다툴 수 있다는 말, 다툴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난 선생님이 저한테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하면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소송을 걸 수도 있다? 이렇게 다투면 된다.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자칫하면 이렇게 하면 이길 수도 있다는 그런 인상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제 법률가들 입장에서 이렇게 다툴 수 있다는 말은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이지 이걸 주장한다고 무조건 이긴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다툴 수 있습니다 하면서 실제로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이제 수임을 일단은 하는 변호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이제 지양을 하자는 입장이고 실제로 수임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뢰인들도 많이 돌려보냅니다. 도움을 원하신다고 하면 최선을 다해서 돕겠지만 법률적으로 이렇게 소송을 제기를 했을 때 이런 이제 승소 가능성이나 뭐 이런 타급식 판례들을 살펴볼 때 이겼을 때 그리고 졌을 때 비교를 해보면 이거는 당신이 지금 이 정도 돈을 주고라도 합의를 하는 게 낫다. 이런 결론에 이른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소송이라는 게 당사자한테 돈도 돈이지만 시간과 에너지적으로 굉장히 소모적인 일이거든요. 민사소송 한번 하면 6개월, 1년은 그냥 가요.
정말 간단한 소송도 한 6개월씩 하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은 계속 힘든 거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이길 가능성이 무조건 있냐?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사실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수임을 안 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법적 분쟁을 시작하지 않는 것이 맞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실제로 많이 돌려보냅니다. 가위바위보. 좋습니다. 네. 전화상담 100번 하시면 이런 수임료가 있을 거예요. 너무 싸다. 그러면 무조건 의심해야 됩니다. 이게 변호사는 시간이 돈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돈을 받는 만큼 시간을 쓰겠다는 무언의 약속하고도 똑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돈을 적게 받는다는 거는 내가 시간을 덜 쓸 수밖에 없다는 거를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변호사가 시간을 덜 썼을 때 이 좋은 결과가 나오기는 굉장히 어렵죠, 당연히. 그래서 수임료가 너무 저렴하다고 혹하면 절대 안 되고 저렴하면 오히려 의심해야 된다. 적정한 수임료가 어느 정도인지. 뭐 예를 들면 이 형사 고소과는 간단한 사건은 뭐 한 440만 원, 550만 원. 조금 이제 일반 사건이다. 그러면 이제 550만 원에서 770만 원. 피해자 대응이다. 이러면 이제 660에서 또 한 1000만 원 사이. 그래서 이게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서 저희가 다 수임료를 다르게 책정을 하긴 합니다. 시간을 얼마나 드릴 건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쓰게 되면 수임료가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특히 형사사건에서 이 형사사건을 조사 잘못 받으면 감옥에도 갈 수 있다. 뭐 아니면 전과가 생긴다. 이런 불안감을 사람들이 가지기 때문에 이 불안감을 이용해가지고 영업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 제가 그 담당 검사님하고 친분이 좀 있는데 티타임 한번 하고 올게요. 티타임 비용이 770만 원, 1100만 원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하시겠어요? 이렇게 이제 물어볼 때 안 한다고 하면 나중에 왠지 안 됐을 때 그것 때문일 것만 같고 그런 심리로 인해서 막 고민하다가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결과에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상술에 넘어가지 마시고 수임료가 너무 싸도 문제 그리고 터무니없이 비싼 것도 그럼 서비스가 좋겠지 하면서 가고 싶어 할 게 아니라 이건 바가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화 상담을 하게 되면 15분에 55,000원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만약에 제가 20분을 하면 가격 책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 방문 상담을 하게 되면 변호사님이 들어오시는 시간부터 딱 시간 책정이 되는 건가요? 방문 상담료를 더 받으려고 일부러 시간을 끄는 변호사님도 계실까요? 상담 금액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는 건가요? 아니면 끝나고 나서 드리는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나요? 안 주면 어떻게 되죠? 상담료를요? 네. 네. 뭐 그럴 때, 그러니까 이제 맞아요. 네. 누가가 촉촉해졌어요. 잠깐만요.